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 여행의 안내자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저한테는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요. 예. 아니, 교수님한테 영어 공부가 어려우면 저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12살 이상 된 사람이 예.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와서 이 소위 양쪽 언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저것이 특히 이민을 간 사람이 같으면 어떤 소위 핑계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영어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거의 느낌이 상처가 났는데 소금을 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어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 교수님 말고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영어 공부. 교수님, 그럼 오늘 방송만 잘 들으면 영어를 좀 하게 되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통증을 느낄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을 도착해서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뭐 수업 시간이든지 제가 가장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셨겠네요.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렇지만 그때 느끼는 통증은 사실은 참기가 좀 힘들죠. 언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럼요. 교수님이 한국에 계실 때는 그래도 뭐 영어 시험 보면 점수는 괜찮게 나오셨잖아요. 영어 시험 보면 잘하는 축에 들었고 네. 그다음에 뭐 영어 소설을 읽는다든지 모든 것에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축에 예, 들었겠죠. 근데 미국에 일단 가게 되니까 다 소용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고 저 자신이 이때까지 사실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한 14년, 5년 투자했는 게 아무 느낌을 내한테 어떤 그런 확신감 안 주니까 굉장한 느낌이 가죠. 예, 수많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또 성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사실은 저희들 고등학교 영어 실력인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아마 단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모르는 단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어떤 대화가 시작하고 실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말을 시작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드니까. 네, 간단한 주문, 간단한 생활 영어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확 막혀버리는 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굉장히 아마 제 인생, 전 인생을 살면서 영어만큼 저를 힘들게 했던 것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할애된 시간이 근본적인 저희들의 소위 구성요소, 한국 사람이 갖는 구성요소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제가 썼는 것보다도 한 2배 정도 빨간 연필로 다시 고쳐 썼어요. 난도질을 당하셨군요. 그 난도질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때 받은 느낌은 얼굴이 확 끈글거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 철저하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걸 타이프를 새로 치고 먹지를 갖다 대고 몇 장을 쳐가지고 다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제출을 하면 또 그대로 그거에 대한 소위 수정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 3번, 4번, 5번 정도 갔다 오면서 인간 이하의 느낌이 들죠. 예. 그럼 철저한 어떤 거부감을 갖다가 느끼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내가 유학을 가서 그런 식으로 했다 하면 좀 덜한데 저는 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고쳤는 걸 갖다 계속 못 와놨어요. 제가 영어 공부도 해야 될 겸 이제 못 와놨는데 그 양반이 뉴질랜드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글을 읽는데 이분이 자기가 썼는 문장을 자기가 또 고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큰 발견했어요.
어떤 발견이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쓴 문장이 옳기를 바랬어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죠. 네. 옳다 그르다. 나는 바르게 쓴다, 틀리게 쓴다. 이걸 접근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고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영어라는 게 이게 과학이 아니고 아트에 속하는구나. 거기서 굉장한 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영어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방법에 있다는 걸 갖다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는 반면 우리만큼 투자만큼 뽑아내지 못하는 나라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 방법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 좋은 표현이 오면 어떤 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베끼고 그다음에 영어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쓰기도 있고 듣기도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듣는 만큼 말을 하고 쓰는 만큼 듣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게 영어를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평생 제가 이 일상생활을 해오면서 뭐 리포트를 쓰고 논문을 쓰고 이게 이제 제 직장이랬는데 평생을 제가 써왔는데 그래서 이 쓰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자신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삼성물산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소위 해외 건설 공사를 하는데 이제 이 직원들이 처음 모여가 하는 회의가 이제 킥오프 미팅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 한국 엔지니어들 한 20명, 그 발주처 엔지니어 20명 뭐 이 얘기하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거의 너무 조용해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랬어요. 제가 그러고 그 미팅이 끝났을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왜 당신들 입을 열고 말을 안 하나. 그래서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영어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떠나라. 대신 영어로 하라. 예. 강제로. 예. 예. 그런데 웬걸 어마어마하게 그 엔지니어들이 영어를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니까 소위 넋눌러 놨던 게 풀어졌을 때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억눌리는 어떤 큰 근본적인 무엇이 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봐서는 이 언어락 하는 거는 우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좌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문법 공부를 해가지고 문법은 알지 모르지만은 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소위 말을 하는 데는 전혀 다른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눌리지 않고 있는 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뭐 여러 가지인데 답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도만 사실은 억누르는 감정이 없어요.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는 것도만 충분하게 사랑을 받는 관계 같으면 거기에는 사실은 대화의 기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이 얘기를 하면 손짓 발짓부터 어떤 소위 대화의 방법으로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 굉장한 억눌림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 제일 큰 게 소위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라는 걸 다른 말로 수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일본 사람도 아마 우리 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도 일반적 객관적으로 영어 시험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언어에 있어서는 어떤 감정의 흐름이 없으면 이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대로 보고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느낀 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기자회견 중에 특별히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기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손을 들고 질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기자가 한 명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한국 소위 글 쓰고 말하는데 가장 그게 전문적인 집단이 기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 하는 게
심각하게 자기 속의 것을 드러내는 자체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자뿐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포스트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하여금 소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나 그걸 갖다 아주 예민하게 보고 그걸 갖다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제 전공이 물론 일방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전공도 있지만 예. 질문을 갖다가 던지면 또 대답을 안 해요. 어. 그러면 결국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가 이건 저의 자화상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무언 속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사 표시하는 게 저희들 문화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21세기에 와서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저는 굉장히 섬찟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 미국을 도착해서 대학교 담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자기는 한국 사람은 엄청 똑똑하고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네가 네 속에 있는 말을 생각을 말로 표시하지 못하는 것만 누구나 다 너는 바보라고 생각한다. 네. 그게 제가 가장 충격을 받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꼭 세미나를 참석하고 20분 하는 것 같으면 질문을 꼭 하나씩 하게 만들어요. 그걸 못하는 것 같으면 학점을 안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하게 한번 21세기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식의 문화적인 변화를 갖다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눈치를 본다는 것이고요. 또 실패하기를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죠. 이런 불문율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마 21세기에서는 타파가 돼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통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금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데 특히 예를 들어 조선 500년 지나면서 성리학이 국시로 되니까 저희들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거의 중독 수준 중에서도 아주 깊은 중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영어 공부로 시작해서 우리의 수치 문화, 체면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가져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줘가네 그 은혜가 내게 줘가네 그 은혜가 줘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줘가네 네,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치 문화가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흥미로운 어떤 성경 구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이요? 예. 신명기 25장에 나온 얘기인데 이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표현이. 40대도 아니고 하나 감한. 하나 감한다 그러죠. 그럼 왜 39대를 맞아야 되나? 그럼 뭐 40대가 되면 이상하나? 뭐 이런 표현을 40을 하시는데. 싫어하나. 예. 예. 근데 신명기 25장에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이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될까 하노라. 오, 그게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행동이었군요. 예. 신명기 25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죄를 짓는 것만 그것을 별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고조선 시대부터 다 통하는 얘기인데 왜 태형을 치는 거는 한국도 똑같이 태형을 쳤거든요. 곤장 쳤죠. 곤장을 쳤죠. 지금도 싱가포르나 뭐 사우디나 곤장을 치는데 네. 물론 한국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네가 때리기는 때리면 그 벌에 대해서 때려야 되는데 그 형제로 하여금 수치심이 되는 것을 그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degraded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람임을 갖다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어떤 성경적인 철학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 하나님이 어떤 벌을 과할 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하게 만드는 의도신가 하면 절대 그렇진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shame on you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창피하라. 근데 사실은 지금 나오는 교육학에 보면 shame on you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래요. 너 창피한 줄 알아라. 네가 하는 행동은 잘못됐지만은 shame on you라 그런 것들만 니는 굉장히 부끄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이군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해도 죄와 죄인을 갖다가 분간할 수 있는 게 제가 봐서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봐요. 일단 수치 문화와 체면 문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된 문화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극복하는 것도 참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체면 문화를 잘만 극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창조적으로 좀 도약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년째 이제 한국에 와서 건설회사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지금 있어 보면서 연령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연령대를 접하시죠. 다양한 연령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내린 게 뭐 한국 사람만큼 똑똑한 민족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7,000불, 뭐 원래 3% 증가해가지고 28,000불, 99,000불 가겠죠.
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싱가포르는 5만 4천 불 있나? 이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자존심이 좀 건들리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게 뭔가 이렇게 푸는 것만 어떤 문화의 변화가 오는 것만 금방 한국은 모든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문화라는 게 거의 4,300년 단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예. 최소한 우리의 문화의 강점을 생각을 하고 잘못된 단점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내 개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요. 체면 문화가 실제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체면 문화로 저희들만 해도 쭉 살아오다가 이게 이제 뭐 외래 문물이라고 그럽시다. 그게 새로 들어오면서 점점 개인화가 되는 건 어쩔 수 그렇죠. 없는 현상인데 이런 공백에 뻔뻔함이 등장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함으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와야 될지는 그렇죠. 몰라요. 수렴돼야죠. 수렴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뻔뻔함으로 계속 할 만큼 저희들이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고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을 갖다 위치하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소위 체면이나 수치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법치입니다. 법치.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벌은 있거든요. 사실 벌을 줄 때 그 벌에 주는 목적이 뭐가 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준다기보다도 예. 그 사람 이후의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협조하게 되기 위한 어떤 고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체면도 마찬가지인데 체면도 사실은 사회를 갖다 개조를 하고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분명했던 건 맞아요. 그렇죠. 이런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어떤 단일 민족으로서 4,300년을 유지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와서 이 문화에 약간의 변화가 더 와야 안 되겠나 이런 굉장히 시대적인 요구를 제가 느낍니다. 예. 수치와 체면 문화를 뻔뻔함의 문화가 대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 바람직하지 않죠. 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미덕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것도 지양해야겠고요. 결국은 균형 감각의 문제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신앙인이라고 해서 보기보다도 여기서 남을 의식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통한 균형 감각.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게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보정하기 쉽다고 저거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양심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쓰죠. 다 쓰죠. 근데 양심하는 말이 선한 마음이라고 그냥 해석하기보다도 저는 그것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양심을 갖다가 영어로 보는 것도만 이게 조금 해석이 조금 나왔습니다. conscience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C-O-N-S-C-I-E-N-C 그러니까 칸 더하기 science란 말인데 이 칸하는 말은 결국은 어떤 집합체 뭐 이렇게 예. 설명할 수 있고 science는 지식, 정보 뭐 과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과학적인 정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의 집합체가 양심이라고 보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렇군요. 지식의 총체가 바로 양심이다라는 뜻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 또 죄책감을 느낄 때 그 기준은 하나님, 양심 또 법이라는 그런 기준인데 수치심이나 또 체면은 기준이 여러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다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무신론적인 세계와 유신론적 세계가 구분이 될 텐데 저희들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점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예. 어떤 지식이나 모든 정보를 갖다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게 나타나죠. 그렇군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냐 수없이 다양하고 변하는 기준 사람이냐 우리가 수치 문화에서 벗어나는 해법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면 어떤 것을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소위 생활의 습관화가 되는 것만 말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영어 공부였는데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전 항상 얘기를 한다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만 첫 번째 자기가 잘하나 못하나를 갖다가 먼저 스스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인데요. 고통스럽진 않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국민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세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일단 아까 처음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억눌리는 감정만 제거를 하는 것 같으면 한국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럼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대화하는데 말을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 이치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갖다가 바로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달하는 매개체만 소위 말해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체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예. 마음속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풀어주는 것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영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전부 다 꽃을 핍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영어락하는 단순한 주제로 저희들이 오늘 얘기했지만은 이건 영어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억눌린 감정을 어떻게 풀 수 있나 하면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만 그 감정은 쉽게 풀어집니다. 예.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있는 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되지 않은 영어 공부의 비법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랑 영어법. 명심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어가 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수치와 체면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